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저기 이제 3월 31일부터 여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공매도가 전 종목 대상으로 제기가 되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좀 마련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매도가 뭔지, 뭐가 문제인지, 그다음에 뭐가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31일부터 뭐가 바뀌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장 타겟이 될 만한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순서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지금 토요일 그 이거 한 오전 그 6시면 됐거든요. 근데 공매도도 공매도인데 지금 해외 증시가 지금 작살이 미증시가 지금 작살이 나고 있어서 공매도가 아니어도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다라는 지금 마이너스 막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2.7. 근데 일단 그걸 떠나서 공매도가 어떤 건지는 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공매도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그 가격을 내려가면 싼 가격에 사들여서 차익을 얻는 방식의, 한마디로 이제 숏 잡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주식이 10,000원인데 야 이거 내가 볼 때 너무 올랐어, 이거 완전히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빌려서, 누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빌려서 먼저 팔고, 그다음 나중에 주가가 이제 실제로 5,000원이 돼서 빠지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사서 그 사람한테 갚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공매도를 친 사람은 뭐 실질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을 뭐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수익이 5,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뭐 이런 게 공매도라는 건데, 이거를 근데 당연히 여기서 국내에서도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인데, 미리 주식을 당연히 누가 가지고 있는 거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지 주문이 가능하고, 이걸 어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빌리지도 않고 그냥 막 공매도 치는 거죠. 간주도 불법. 민데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뭐 공매도 때문에 뭐 우리나라 주식 판이 뭐 외국인들 놀이터다, ATM기다, 뭐 이런 조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듣고 있는 건데, 특히나 공매도 관련해서 정말로 그 제도라든지 그런 게 거의 뭐 전무에 가깝다고 할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이상한 뉴스, 바이오에서 특히 그런 게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닌 말기식으로 그냥 뉴스 하나 띄우는 거죠. 야 그거 뭐 완전히 부작용 났대, 아니면은 그 FDA 승인 날 2차 뭐 실패했대, 그런 뉴스 한 다음에 주가 뭐 꼬라 박으면은 그 다음에 아니었대, 뭐 잘 그거 없는 뉴스래, 이런 식으로 아닌 말고식 이런 식으로 공매도 치는, 장난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원래 전부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2024년 11월부터 죄송합니다. 아침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공매도 시스템 제대로 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된 상황이고, 그 사이에 이제 좀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공매도 금지는 사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시스템에 거기 편입이 안 된 것도 뭐 모건 스탠리가 정한 그것도 이 공매도가 지금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공매도라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럼 공매도가 이런 거라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무차입 공매도 이게 왜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 빌리지도 않고 어떻게 그거를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빌리지 않은 주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빌린 주식을 결제일까지 계좌에 입금하겠다는 약속에 기반한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결제가 이거래일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주식 하다 보면은 오늘 뭐 매수매도 한 게 이틀 후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 금액이.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낸 같은 날에, 한마디로 이게 약간 미수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은가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미수 가능해 놓으면은 한 1,000만 원 있으면 한 3,000만 원까지 매수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일날 단타 쳐가지고, 내가 1,000만 원밖에, 예수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단타 쳐서 바로 그냥 끊고, 그날 그냥 뭐 매도하면 아무런 그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낸 같은 날에 매수 주문을 내거나 장외시장 거래를 통해서라도 매도량만큼 주식을 마련해야 되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무차입 공매도를 막
쳤어요. 근데 주가가 내려갈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게 막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그리고 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막 상한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거 공매도 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매도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비결제 사고, 비결제 사고. 예.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그냥 미수를 할 때는 예를 들면 그게 하락하고 그러면은 손해 보고 팔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미결제 사고는 주식 투자자들한테 손실이 넘어가는 거겠죠.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미국에서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때 요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주가 변동성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제 이런 법에 따라서 금지가 돼 있는데, 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주 그냥 외국인들이 신나게 공매도를 치고 있었다. 그래서 개미들은 항상 불만이었죠. 예전에 뭐 막 항상 뭐 공매도는 금지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것도 이렇게 그 참 주식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미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시스템 정비하겠다 해서 2013년 11월부터 31일 내일까지죠. 이 사이에 시스템 잘 정비해서 한번 31일부터 대신에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승기는 뭐 주식 주가 특정 주가가 과도하게 뭐 상승 막고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뭐 교과서적으로 적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주식 그 과열돼서 상승은 뭐가 뭐 좋다고는 안 하겠는데, 그런 거지.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든 주식이, 대부분의 주식이 이제 롱도 있고 숏도 잡아야 되고 둘 다 해야 되니까 그 둘 다 매매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신나게 둘 다 하자, 위로도 잡고 아래도 잡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매도 최근 역사를 좀 보면은 코로나 때 이제 공매도가 이때 뭐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요때 지수 오랜만에 볼까요? 좀 그 시절, 제가 주식을 시작한 그 시절, 요때죠. 요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요때 공매도 금지해서 이제 엄청난 상승, 2020 5월 뭐 요때쯤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언제쯤까지였을까요? 요때쯤이었나?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요때 3월 16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그래서 뭐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죠. 3월이네요. 3월. 3월 16일 요때부터 쭉 올라서 엄청나게 오르다가, 그래서 뭐 2천 회복하고, 그래서 연장했죠. 그래서 개미들이 막 성화에 못 이겨서, 그래서 3천 돌파. 그러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2021년에 5월 2일까지였네요. 2021년 5월이니까 요때네요. 요때 그래도 하고서 조금 요때부터 이렇게 흐물흐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부터 이제 하락세를 맞이하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매도가 이때는 뭐 당연히 재개되는 게 당연한 거죠. 많이 회복을 했고 좀 약간 연장까지 한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2023년에 무채 공매도 사건들이 이제 점점 적발이 되는 거죠. 2023년 10월 15일 HSBC 560억 원 무채 공매도 적발. 그래서 요것 때문에 도저히 좀 안 되겠다. 야, 우리 제대로 이거 저거 정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11월에 요때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했는데, 선진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또 적발이 됐어요. 2024년 1월 14일에. 그래서 이때 또 연장해서 기소하고 뭐 검찰이 기소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건 좀 추후에 또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30일까지 내일까지 연장이 돼서 제대로 하겠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해서. 근데 이게 뉴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무죄 선고 났어요. 무죄. 진짜 좀 황당한데, 여기 이거 볼까요? 2월 10일에 나온 뉴스인데, 홍콩 HSBC 1심서 무죄, 트레이더들의 규제 위반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와, 이거 공매도가 앞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이런 판결이 나와도 되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름도 좀 불러볼까요? 김상현 부장판사님은 무죄를 선고해 주셨네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했는데,
은행 직원들이 그런 규제의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대표이사, 관리 시스템 관리자 등과 공모에 무차별 공모를 했다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 예. 호텔 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서 예, 이 정도 무차별 공매도를 했는데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야, 이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3억 원. 근데 이거 3억 원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매도 치면은 기본적으로 뭐 한번 챙기는 금액들이 한 50억 원? 그러니까 몇십억 원대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3억 원 구형했다. 3억 원 내고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나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누가 나한테 야, 너 공매도 하고서 네가 총대 메고 이거 걸리면은 좀 한 벌금 나오고 잘하면 좀 징역 좀 들어갈 수 있어. 한 뭐 한 1, 2년? 근데 1년 좀 들어가 나올 수 있는데 너 떨어지는 거 한 20억 한 3년쯤 나올 것 같아. 길어야 3년. 근데 한 너한테 최종적으로 20억쯤 떨어질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떨까요? 예.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에 쩔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매수주문이 제출되는 것만으로 기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매수주문 냈다는 것만으로 기소하는 것 자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요 어디 계시죠? 예. 아까 김상현 부장판사님. 예.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공매도를 앞두고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게 좀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검찰도 이거 무죄 선고 불복해서 항소한다는데 그래서 뭐 예,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예정인데 이런 뭐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어떤 배경들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무차별 공매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막아보겠다 해서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뭐 시스템도 없고 했는데 그럼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은 뭐 세계 최초 이건 좀 창피한데 누가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차별 공매도 방지 중앙 시스템 NSMD를 도입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면서 예, 모든 공매도 거래 잔고를 실시간으로 검증해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검증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말이 많죠. 어떻게 실시간으로 그거 다 봐.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시스템을 마련해서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를 통해서 예,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최소한의 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개인도 이걸 좀 평평하게 운동장을 좀 맞췄다는 건데 대차 기간, 상환 기간 통일했다. 기존에 이제 기관들은 그 무기한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가지고 버틸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1년으로 개인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1년 안에 어떻게 해라 그거죠. 그리고 예, 그리고 예, 담보 비율 105%였는데 140% 개인이 140%였는데 뭐 그 105% 동일화했다. 그래서 그리고 처벌 기준이 좀 더 엄격하게 된 게 이게 조금 약간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 이쪽 이득액은 벌금은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걔네들이 그 공매도로 얻는 그 이익이 최소 몇십억인데 뭐 이거 신경 쓸까요? 근데 그것보다도 예 이것보다 근데 변경 이렇게 돼서 부당 이득액의 세네 배니까 예 그럼 번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내는 건지 좀 의문스럽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것보다 징역형 예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5억 원 넘어가면은 예, 징역형을 도입하고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추가적으로 금융거래 제한 계좌 지급 정지 강력한 제재 수단 즉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공매도 치다 뭐 잘못 걸려도 금융거래도 제한 안 하고 계좌 지급 정지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네요. 그냥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제한 뭐 저기 뭐지 예 그 투자 그 우리 걸리잖아요. 예 그 투자 제한이 아니라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볼까요? 투자주의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예 그런 것도 하겠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시 기준도 공매도 잔액이 0.5%였던 거를 0.01%로 상당히 좀 낮추고 10억 원 이상이면 뭐 공시해야 된다. 그런 것도 좀 수정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잡아낼 수 있겠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예. 그럼 요거 10억 원 이하면은 안 해도 되는 거냐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봤듯이 야 결국에 그렇게 해서 걸려도 결국 다 무죄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결국에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뭐 아예 지금 느낌상으로 찾아봤을 때는 전에는 너무 재료가 전무했던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니까 예 정말 최소한의 음,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최소한의 시스템 기준은 마련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뭐 예,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이제 공매도 타겟으로 주목받을 만한 섹터가 뭐가 있나,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강하게 오른 섹터, 이게 뭐 순기능이란 게 과열된 걸 막아준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른 섹터가 조선, 방산, 뭐 2차 전지도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대차 잔고가 많이 쌓였다고. 예, 많이 쌓여 있다. 뭐 이것 때문에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조선하고 방산 쪽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거? 근데 그것도 보면 좀 웃긴 게 조선 쪽 뭐 조선부터 볼까요? 해운 조선 관련 하나오션 요즘 내려가, 이거 지수 내려가지고 보면은 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야 아직 뭐 이거 먹을 때가 많이 남았지 않냐,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최근에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건 근데 뭐 국제 정세 때문에 내려온다고 보는 게 크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거기다 내려왔고, HC중공업, 이 HC중공업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 평단이 한 요쯤 되는데, 와 이거 무시무시하게 빼더라고요. 진짜 고점 대비 지금 여기 뭐 윗골까지 달아서 보면은 거의 40% 빠졌거든요. 아무리 시가총액이 5천억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게 40% 스트레이트로 빼는 종목 흔치 않은데, 아무튼 많이 빠졌어요. 근데 또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는 야 아직 빠질 거 남았어,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가야지 50% 남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뭐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별로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HMM 흠도 보면은 별로 이렇게 오른 것도 없고. 그리고 저쪽 방산 좀 볼까요? 방산 쪽? 방산이 어느 쪽이더라? 죄송합니다. 아, 예. 방산 쪽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뭐 올랐다면 아직 내릴 구석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고무도 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뭐 고점 대비 꽤 많이 내렸죠. 이건 20%쯤 내렸나요? 25% 정도. 예, 7조짜리가 예, 하나 시스템 이쪽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 LIG 넥스원 별로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예, 뭐 먹을 때를 찾아서 그들이 뺀다면은 빼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매도 칠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그 국제 정세가 너무 안 좋고, 여기 보시다시피 미증시도 오늘 또 날아갔잖아요. 예. 그럼 이러면 기본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월요일 날한 1.5% 2% 정도는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지금 항상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좀 죄송합니다 공매도랑 다른 얘기해서, 예,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작사를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를 지켜줄 거나 뭐 별로 그런, 지켜줄 수도 있는데 그런 기대감은 별로 없고,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일단 국제 시황이, 예, 시황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이미 조정 받고 있는데 여기서 공매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냥, 예, 그래서 공매도 하려면은 대차 거래 계좌 개설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 이렇게 해서 담보 비율, 수수율, 상환 기간들 조금 꼼꼼히 확인한 후에 뭐 이렇게 해서, 예, 실적이 악화될 거 예상된 기업 선별해서 잘 파악해서 그다음에 마이너스 안 나게 하시라고 적혀 있는데 예. 일단 오늘 예, 영상은 그냥 공매도 31일 날 재개하니까 일단 뭐가 바뀌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예, 그리고 뭐가 기존의 문제였는지,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됐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31일부터 시작하는데 제 느낌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최소한의 시스템 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맞추고 비율도 맞추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징역형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솔직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상 상황에서는 공매도 재개보다 시황 트럼프의 목표 달러 약세 저거죠. 관세 전쟁을 통한 달러 약세 1차 목표죠.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쪽이 시황 이쪽이 더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공매도나 이런 거다 라는 거를 좀 한번 저 스스로도 정리해보고 혹시 좀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같이 공유해볼까 싶어서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월요일 장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뭐 걱정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토일 가족들이라든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못 보내고 괜히 이렇게 기분만 우울해지기 때문에 월요일에 일어날 일은 월요일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는 또 건강이라든지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최대한 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내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공매도 관련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